코로나가 전염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 서울로 출퇴근만 가능하다면 이제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쾌적한 그런 수도권의 외곽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과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도심 한가운데는 점점 수요가 떨어지고 수도권 외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의 운정신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진짜 쾌적해요. 공기도 좋고 이 길도 넓고 서울에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하고요. 그래서 뭐 산세권이라든지 공세권 이런 단어가 어울리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 최근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 없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운정신도시 같은 도심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외곽 신도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전염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것도 더 가속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도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보다는 좀 더 그 집 자체에 많이들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25평보다는 33평, 33평보다는 40평 이렇게 더욱 큰 평수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서울로 출퇴근만 가능하다면 이제는 오히려 환경적으로 쾌적한 그런 수도권의 외곽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택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집 주변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공원이나 산, 호수, 바다 이런 걸 더 선호하는 거죠. 이런 코로나의 환경적 배경 외에도 최근 수도권의 집값이 워낙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곽지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근데 당연히 단순히 싸다고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게 아니라 광역철도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연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통 여건이 나아지고 또 우리가 주거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이 더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또 많은 뉴스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도심 외곽으로 사람들이 점점 넓게 퍼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5분임장은 이 코로나 이후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이제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게다가 대한민국이 점점 선진화되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빽빽한 도심지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도심 외곽지로 퍼져서 넓게 여유롭게 살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것보다 정말 궁금한 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신 거죠. 우리나라의 서민이나 중산층은 이 집 한 채를 자산의 대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값이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지 혹은 가격을 유지할지, 그것도 아니면 최악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일반적으로 부자가 아닌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많은 자산을 불릴 수가 있겠죠.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과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는 도심 한가운데는 점점 수요가 떨어지고 수도권 외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까요? 저희 오분임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공포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요? 아니면은 점점 커지는 이런 환경의 영향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것도 아니면 GTX와 같이 광역철도망이 깔리는 신도시의 매력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인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 위에 말씀드린 요소들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삶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요소가 생존에 중요합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동물이 모여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이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진부한 멘트는 차치하고 인간은 쾌적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도시에 사는 것 같은 쾌적함은 나중에 부차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요소인데요. 혹시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아시나요? 정말 유명한 책인데요.
이게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꼭 읽어야 될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일부만 참고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미국의 맨하튼,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가 집값이 비싸고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진국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여행을 가고 싶은 도시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택 건설을 제한했기 때문이고 기존의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 행위 자체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맨하튼이나 런던 같은 메가시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풍부한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이 날이 갈수록 집가 상승,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집값은 오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도심 내의 주택 건설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 배블런 효과라는 걸 아시나요? 가격이 많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인기 있는 맨하튼, 런던, 파리 그리고 서울은 앞으로도 비쌀 거고 점점 비싸질 겁니다. 반면에 수도권 외곽은 어떨까요? 이 대한민국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라는 걸 아시죠? 그래도 아직 집을 지을 땅은 차고 넘칩니다. 즉 공급은 끝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요도 늘어날 수는 있어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나 출산율 두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런 도시 외곽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상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의류나 자동차의 가격이 아직까지도 접근 가능한, 그러니까 리저너블한 이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집은 달라요. 이 집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이게 물론 이제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거는 은근히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대량 생산이 정말 힘든 재화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서울 같은 메가시티에서는 더더욱 이런 공급이 어렵죠. 근데 외곽지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공급이 쉬워요. 이건 역시 외곽지가 가격 방어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그러니까 즉 짝을 찾기 위해서라도 인간은 대도시에 모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전국 각지의 인재들이 대도시로 모이면서 음식이나 패션 등이 발달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녀가 짝을 만날 가능성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대도시에 많다는 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사실이고요. 단적으로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30대 초반의 청년이라면 이 사귀고 싶은 이성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의 강남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전북 무주군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짝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또한 이것도 수요잖아요. 이런 수요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 대도시는 앞으로도 점점 더 모든 종류에서의 공급이 부족하고 점점 더 모든 종류의 수요는 몰릴 겁니다. 이건 인구 구조가 변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고 노인들이 더 많다고 해도 이 대학병원이 많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도시가 더 사람이 살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도심지에서 이 외곽으로 사람들이 퍼질 거라는 전망은 틀렸습니다. 집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도 외곽이 더 많은 반면 일자리도 문화도 인프라도 그리고 심지어 짝을 만날 기회조차도 외곽보다는 도심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모든 종류의 외곽 아파트가 모두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과 같은 메가시티 대도시는 오히려 수요를 더 몰리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요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더 헷갈리실 거예요.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하고 함께하는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활 패턴이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듯 부동산도 거기에 따라서 재편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동산의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점점 더 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에 집을 팔고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시려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